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 사면식을 가졌습니다. 행사 중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탄핵 사태에 대해 농담으로 야권을 비난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에 몰리는 소비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가양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가 다음 달부터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고 주정부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BYOB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 사면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면된 칠면조는 브레드와 버터인데요. 사면된 칠면조는 버지니아 공대 사육장으로 옮겨져 살게 됩니다. 행사 중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탄핵 사태에 대해 농담으로 야권을 비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열린 칠면조 브레드와 버터의 사면을 알리며 칠면조들은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며 추수감사절에 시프의 지하실로 향하는 소환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농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프는 하원의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으로 현재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입니다. 공화당은 최근 탄핵 조사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프의 지하실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에 대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칠면조의 동음이어 국가인 터키에 대한 농담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이 터키에 너무 부드럽게 대한다고 비난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세계 1위의 테러범을 생포했고 세계 1위 테러범 알-바드다디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위터를 통해 칠면조 협회가 기증한 사면 대상 후보인 칠면조 브레드와 버터를 공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의 공개 투표를 통해 사면식을 치를 칠면조로는 버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최대의 쇼핑 행사로도 불리는데요.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에 몰리는 소비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2019 연휴 시즌 전망 보고서를 보면 최근 소비자 2,017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54%는 온라인으로 연말 쇼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쇼핑을 온라인에서 하겠다는 응답률은 2015년 42%에서 2016년 44%, 2017년 50%, 2018년 50% 등으로 상승한 데 비해 매장 쇼핑 응답률은 2015년 58%에서 2016년 56%, 2017년 50%, 2018년 50%에 이어 올해 46%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을 선택한 응답률이 오프라인을 앞섰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쇼핑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로 2015년 59%보다 무려 23%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연말 쇼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흘 뒤로 예정된 온라인 할인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때 온라인을 통해 79억 달러의 상품이 구매됐는데 2016년 39억 달러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는 94억 달러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해보다 2.7% 많은 1인당 평균 1,284달러를 연말 쇼핑 시즌 때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26일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42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맨솔약을 포함한 모든 가양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하거나 표결 통과 후 30일이 경과하면 조례로 제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에 서명하거나 30일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49개 주의 2,290명이 전자담배와 관련한 원인 미상의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47명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규제안을 지연하며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달리 매사추세츠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 로컬 정부는 가양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검찰은 전자담배 제조사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다음 달부터 선거 공영제를 도입합니다. 주정부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서 후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뉴욕주 선거자금개혁위원회가 25일 본회의에서 뉴욕주에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공영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통과된 뉴욕주 선거 공영제에는 주전역 선거에서 유권자의 최대 $250까지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6배로 매칭해주고 주정부 선출직의 선거 후원금을 기존 1인당 최대 $60,000까지 해서 $18,000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주 상하원 후보의 경우는 후원금이 1부터 12까지의 스케일로 나뉘어 액수가 적은 후원금에 더 많은 매칭 금액이 할당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선거운동에 공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재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현직이 갖는 유리함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선거 공영제가 추진되면 소수의 후원자가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다수의 후원자가 기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표결에는 주지사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서명 기준을 현행 15,000개에서 45,000개로 증가시키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수혜자 5명 중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82만 5,258명 중 21%에 해당하는 17만 2천여 명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혜자 5명 중 1명이 더 이상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는 65만 3천 명가량만이 남았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최근 매달 평균 3,000명가량이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갱신 수수료가 현 $495에서 $765로 오를 경우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그램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갱신을 꺼리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2018년 5월 82만 5천 명이었던 다카 수혜자가 올해 4월 70만 2천 명, 6월에는 66만 1,000명, 9월 65만 3천 명 등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며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은 17만 2천 명 중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로 간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BYOB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노래방 업소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25일 원래 회의에서 지난 8월 상정된 BYOB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등 일부 업소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표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운의회는 노래방 업소들의 반발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래방 업소들은 이번 폐지안이 통과되면 식당들의 경우는 여전히 BYOB가 가능하지만 노래방은 BYOB 적용이 어렵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에 주류 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주방 등을 갖춰 식당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노래방 업주들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에도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등 4개 주가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새 세법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는데요. 기각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주검찰은 26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 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SALT 새 세법 규정에 대해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SALT 정책을 보복 정치라고 강조하고 뉴욕주는 연방정부에서 받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워싱턴으로 보내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의 세금을 공화당이 대세인주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지난 9월 맨하튼 연방법원이 SALT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0,000로 제한한 새 연방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주정부들의 대응입니다. 당시 맨하튼 연방법원은 판결에서 SALT 소득공제 제한이 새롭긴 하지만 SALT 제한이 연방의회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다는 충분한 설명을 주정부들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개정세법의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액 $10,000에 대응해 지방정부 설립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회 규정을 만들어 주법으로 통과시켰었지만 재무부가 불허 방침을 내리면서 사실상 기부금 형태의 지방세 납부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뉴저지 각 학군의 부족한 교육 예산 해결을 둘러싸고 주지사와 주 상원의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재산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공개했지만 상원을 통과해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저지주 각 학군의 교육 관련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지난주 주법으로 제한된 재산세 한도를 넘기더라도 교육세를 더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25일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내놓은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뉴저지주 재산세 관련법은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때인 2010년 개정된 것으로 매년 2% 이상 인상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주내 342개 학군에서 $17억 달러가 부족한데 228개 학군은 오히려 $5억 3,600만 달러가 초과된 예산을 갖고 있다고 불평등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을 겪는 학군에서는 재산세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주법을 넘어서는 재산세 인상을 주도하기보다는 자신이 추진한 부자들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이 우버 탑승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택시 전용 탑승장을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행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본격 시작된 LA 국제공항 택시 전용 탑승장 LA 엑싯. 시행 한 달 차에 접어들면서 긴 대기 시간과 심각한 교통 정체가 이어지면서 여행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It took me a little bit to find out where the LA exit actually is. If I would have known, I would have ordered my Uber the second my plane landed because it took a while to get here. But I do think it's an extra step. So I agree that it's more time consuming than you would want it to be. So maybe they could do more advertising around what to expect when you land because I had no idea. 기존과 달라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시스템 역시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습니다. 승객들은 우선 6자리 핀 넘버를 받고 이를 공유 차량과 확인해야만 탑승이 가능한데 수백 명이 운집한 픽업존에서 핀 넘버를 일일이 확인하기엔 복잡하다는 겁니다. I just think it's confusing probably because of the PIN number. Okay, so if we did it right from the terminal, they would probably text us and tell us where to meet them, and then they would pull up, and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process. We punch in to get the Uber code, and I've done it about 8-9 times. I don't get the code.
And so they said, just take the shuttle, come over here, have one of the help you. And so I explained the problem. I keep getting the same problem.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공항 측은 최근 픽업장 규모를 50%가량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연휴 기간인 만큼 또 한 번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320만여 명의 승객들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최다 여행객 수치로 LA엑시스는 연휴를 맞아 한층 더 혼잡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맞아 온라인 쇼핑이 늘고 있는데요. LA시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구매 시 불량 제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는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모조품이나 리콜 제품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업체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온라인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충전기나 헬멧, 어린이 장난감, 카시트 등의 제품군에서 모조품이나 불량 제품의 적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할 경우 잘 알려진 합법적인 공식 업체를 이용하고 평균보다 가격이 싸거나 연방 당국의 안전검사 필증이 없는 제품들은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이 뉴욕의 정치 전문 매체 시티앤스테이트가 선정한 2019년 뉴욕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단체 인물 100인 중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시티앤스테이트는 최 사무총장이 취임 후 뉴욕 이민자 연맹의 예산을 3배로 늘렸고 6년 만에 직원 수를 2배로 늘렸다며 특히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캠페인을 전개해 관련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다음 달 4일까지 링컨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영화 특별전, 끊임없는 발명, 새로운 한국영화 1996-2003 회고전을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필름앳 링컨센터, 서브웨이 시네마와 공동으로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과 뉴욕 한국문화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이번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2일자와 23일자 신문에서 이번에 상영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소개하고 작품들을 호평했습니다. 28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이 일제히 휴무합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이날 하루 휴무하고 우체국도 28일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와 미니미터 파킹도 적용되지 않고 국립학교는 28일과 29일 모두 휴교합니다. 또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시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됩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역시 하루 중단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KCC 한인 동포회관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자폐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은 이날 연방특수교육법에 관련된 학생과 부모들의 기본 권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자폐증 부모 지원센터 SPAN의 다운 모나코가 강사로 나서며 한인 장애인 자립 지원단체인 CIDA 배영섭 회장이 한국어로 통역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구상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195개 나라지만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는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올림픽에서 207개 나라로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월드컵에는 211개 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참가 자격은 식민지나 송령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4개국이 참여를 하는 셈이고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도 중국에 속해 있지만은 별도의 국가로 참가하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참가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 지도 정보에 나타난 지구상의 국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보다 많은 237개 나라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마다 분리 독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237개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나라 숫자만큼이나 아니면 분리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약 7,000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하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2,30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가 2,143개로 두 번째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1,306개, 남북 아메리카가 1,060개, 유럽은 28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종족마다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약 15,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들 섬에서 종족들이 살아오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섬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 종족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7,000개라는 엄청난 언어들이 사용된다면 문자 또한 이와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문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불과 20개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글 문자를 비롯해서 알파벳을 사용하는 조지아 문자, 히브리 문자, 가나 문자 등 총 20개입니다. 조지아 문자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라마다 발음되는 대로 파생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글의 경우는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구상에 75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한글이 언어 문자 올림픽에서 최고의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글이 지구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적인 문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소수의 언어가 기념일로 최초로 한글날 지정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뉴욕주에서도 한글날 기념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글 문자를 통한 한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이 지정된다는 것은 미국 속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심는 일이기도 하고 후손들에게는 정체성 확립과 뿌리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시속 40마일의 바람이 불고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